만약에 늦게 가가지고 주차할 자리가 없잖아요. 주변에 될 만한 곳이 없어요. 길거리에 대면은 그냥 딱지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낚시가 쉬워지는 입질톡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낚싯대 만드는 최스텝 최강일이고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가볍게 낚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대한민국 인구수가 5,2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수도권 인구가 2,500만 명을 훌쩍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서울, 인천, 경기권에 살고 계신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인구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수도권에서 선상낚시 한번 해볼까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인천 선상낚시에 대해서 제가 인천 토박이 아닙니까? 그래서 토박이 모드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저희 고향 이야기를 드리게 되어서 참 영광스럽고요. 낚시인으로서도 요즘같이 뿌듯한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뿌듯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바로 쭈꾸미 낚시 때문이죠. 매년 이제 충남 태안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맘때 한 9월 중순 넘어서는 시점이 돼야 슬슬 인천권으로 이제 마리수가 붙어서 어찌 보면은 이제 시즌을 다 끝내기 전에 아쉬워서 한번 오는 곳, 꾼들은 다 내려가서 낚시를 하시지만 그 정도 꾼이 아닌 라이트 유저들이 오는 곳 정도의 느낌이 있었다면은 사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인천 이퀄 쭈꾸미 성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저기 만석부두에서는 뭐 배에 자리가 없어서 난리라고 할 정도니까요. 와, 소리가 절로 납니다. 아무튼 이 쭈꾸미 낚시도 쭈꾸미 낚시지만 인천권 선상 낚시는 사실 한겨울 빼고는 언제든 다양한 어종을 즐길 수 있는 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 가서 한번 배 낚시 해볼까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근데 이게 막상 알아보면은 알아볼수록 이제 항구도 많고 배들마다 특색이 좀 달라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천 선상낚시의 매력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가깝죠. 어디서 출발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고속도로 교통편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항구가 어디가 되었든지 바다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가깝다라는 거는 갈 때보다 복귀할 때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갈 때 1시간, 올 때 퇴근 시간 걸리면은 화성에서 막 갇혀버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 충남 인왕권과는 다르게 어디든지 간에 퇴근 시간 전에 집으로 들어가서 그날 낚은 고기들을 저녁상에 올릴 수 있다. 이 매력 무시 못하죠. 그 다음은 배가 많아요. 인천이 등록 낚싯배 수가 2024년 6월 기준으로 168대가 있어요. 물론 이제 경남이라든지 이런 데 1000대 거기에 비하면 적은 거긴 한데 근데 이제 단일 도시로서 대도시에 이렇게 큰 배 일단 부산만 보더라도 157대이기 때문에 부산보다도 사실 낚싯배가 많거든요. 그렇게 배가 많았을 때 좋은 점은 역시 내가 원할 때 언제든 탈 수 있는 배가 없지 않다. 그 배가 있다라는 점이겠죠. 물론 이제 배에 따라서 유명한 배들은 예약이 꽉 차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어쨌든 이렇게 대도시 안에 항구가 있다 보니까 식당이라든지 인프라가 많은 것도 장점이지만 역시 먼저 말씀드렸던 가깝고 배가 많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매력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인천으로 낚시를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꼭 살펴봐야 하는 3가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인천에는 사실 항구가 의외로 많습니다. 인천에서 배낚시 한다 하면은 저야 항구들이 어느 정도 떠오르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인천 거기 항구 하나 아니었나? 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 이게 항구 간에 거리도 길어요. 거리도 먼 곳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던지 아니면 주변에서 알아보실 때 어느 항구에서 배가 출항하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은 어디가 좋다 안 좋다 보다는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쪽에 보시는 이 빨간 동그라미 좌측 끝에 있는 게 연안부두예요.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백령도라든지 대청도 그리고 덕적 등 인천에 이제 정말 많은 섬으로 나가는 여객선들이 출항하는 가장 큰 항구이기도 해요. 동시에 낚싯배들도 굉장히 많이 접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안부두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여기 장점이라면은 일단은 굉장히 여객선이 많이 출항하는 곳이다 보니까 깔끔한 인프라 그리고 유명 선단이 대부분 연안부두에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도 굉장히 널찍널찍하고 40인승 이상의 큰 배들도 제법 많아가지고 초보자분들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간다 하면은 저는 일단은 연안부두를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접안하는 장소 또한 굉장히 넓은 편이라서 좁은 선착장 같은 경우는 배와 배 사이를 막 건너 다녀야 되는 위험천만한 좀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문을 여는 생미끼 가게들도 많고 또 낚시가 끝나면은 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고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실 수 있는데 물고기 손질을 맡기기 좋은 연안부두 어시장이 또 가까워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선단에서 주차장을 이제 제공을 하는 곳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뭐 공영 주차장을 이용을 한다고 했을 때 연부두 주차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유료라는 점, 아마 1일 10,000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깔끔하고 지하까지 다 있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항구로 인천 남항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연안부두랑 상당히 가까운 항구이기도 한데 연안부두랑은 조금 다른 게 연안부두는 이제 주차장과 선착장이 별개로 떨어져 있는 반면 이 남항 같은 경우는 실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착장하고 주차장하고 한 공간에 붙어 있는 구조예요. 일반적인 지방에 내려가서 볼 수 있는 부두들하고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요. 그래서 뭐 차에서부터 배를 타는 데까지 거리가 좀 짧다는 거는 장점이 될 수 있겠고 또 그 남항 안에 노하우가 좀 많은 좀 오래된 선단들이 몇 곳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 치명적인 단점이자 제가 남항을 잘 안 가는 이유이기도 한데 주차장이 배 대수 그리고 차량 출입수에 비해서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일찍 가면 주차장도 넓고 한데 나올 때 너무 좁고 심지어 만약에 늦게 가가지고 주차할 자리가 없잖아요. 주변에 될 만한 곳이 없어요. 길거리에 되면은 그냥 딱지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이 인천이고 택시를 이용해서 올 거다 아니면 카풀을 해가지고 차를 좀 한 대로 좀 몰 거다 그러면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항구로 예전에 제가 많이 다녔던 여기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 만석부두라는 곳도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연안부두 이 남항 쪽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배를 내가 알아봐가지고 예약을 했는데 만석부두다 정말 완전 다른 곳으로 가실 수 있으니까 목적지를 잘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만석부두 같은 경우는 몇 년 전까지는 정말 오래된 통통배들만 있는 작은 선착장이었는데 지금은 977 즉 20인승 이상의 배들도 몇 대 생기고 해서 연안부두 남항에 배가 없으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만한 곳입니다. 더불어서 워낙에 작은 선착장인데다가 공단 안에 있기 때문에 평일이든 주말이든 차가 많지 않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다만 남항 정도까지는 아닌데 주차장이 넓은 편은 아니라서 늦게 도착을 하시면은 주차 후에 조금 걸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선착장이 이게 지금 지도가 잘렸는데 이 내만 쪽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 외해라고 볼 수 있는 자월도라든지 이 먼 바다로 나갈 때 조금 도달이 늦은 편이에요. 그나마 요즘에는 이제 977 같은 빠른 배로 쭉 나가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크지는 않은데 정말 옛날에 통통배 타고 다닐 때는 1시간 열심히 나가는데 이쪽에 월미도 보이고 1시간 열심히 나가니까 이제 저기 연안부도 보이고 그랬던 시절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곳 정도가 인천 도심에서 접근할 수 있는 선착장 낚싯배들이 있는 선착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외에는 인천은 인천이지만 인천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선착장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곳은 바로 이 영흥도겠죠. 영흥도가 왜 인천일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들어갈 때 대부 선지를 지나야 가는데 여긴 또 경기도 안산시이거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인천이니까요. 소개를 해야겠죠. 영흥도 배를 만약에 아까 만석부두는 그나마 뭐 새벽에 잘못 가시면은 한 2-30분이면 빠꾸 할 수 있는데 배를 알아봐서 인천이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영흥도 배를 갖다가 연안부두에서 찾으시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이게 거리가 막히면 2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흥도의 배들의 장점은 역시 이 외해로 나가기가 굉장히 좋다는 점이에요. 만석부두랑은 완전히 반대죠. 자월도 같은 경우는 정말 배 타고 조금만 있으면 도착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제 인천이긴 한데 상당히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역시 나올 때 차가 많이 막힐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즌에 따라서는 낚시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워낙 많이 가는 곳이다 보니까 시화방조제를 전후로 해서 차가 멈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영종권에도 선착장이 몇 곳 있고 한데 이제 대부분 작은 배들 내지는 레저 배들이 많이 있고요. 강화도 같은 경우에도 낚싯배가 있긴 한데 북쪽으로는 못 가니까 이제 나갈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물살이 센 기수역이 많다 보니까 특정 시즌에는 마리수 농어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배들이 몇 척 있습니다. 초보 낚시인들한테 선상 낚시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이 낚시 시간이 길다는 점 아닐까 합니다. 새벽 5시부터 오후 3, 4시까지 배 위에서 서서 낚시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특히 낚시의 재미를 아직 몸속 깊이 못 느껴보신 분들한테는 그게 더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럴 때 이용 가능한 게 시간배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까지 가는 거리가 길수록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시간배는 거의 없더라고요. 기회비용이 커서 그런지 대부분 종일배들밖에 없는데, 하지만 인천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 2시간대로 쪼개서 운영되는 시간배들이 제법 있습니다. 오전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종일배와 동일하게 새벽에 출항을 하지만 점심시간 전에 입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 동안 머문 뒤에 오후 손님을 태워서 나가는 것이 특징이에요. 대부분 연안부두에 있지만 남항에도 운영 중인 선박이 몇 대 있습니다. 시간배의 장점 같은 경우는 보면은 꼭 시간배가 40인승 이게 큰 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멀미를 덜 할 수 있습니다. 배가 크면은 확실히 좀 그런 부분이 있죠. 더불어서 선비가 일단 반으로 줄어드니까 좀 저렴한 선비로 가볍게 선상 낚시를 맛볼 수 있다는 게 시간배의 매력 아닐까 하고요. 단점으로는 이제 시간 관계상 포인트가 4만권으로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또 시즌에 따라서는 오전, 오후 조가 차이가 좀 날 수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오전배를 타고 새벽에 나가서 점심에 들어온 다음에 연안부두에서 회포를 푸는 그런 일정을 아주 좋아합니다. 낚시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장비랑 채비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에서 대여를 해주는 장비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채비는 현장에 도착해서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인천권 배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여 장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대여 장비의 경우에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좀 안 부러지고 튼튼하게 만든 저가형 로드랑 합사 같은 경우도 좀 굵은 줄로 감겨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똑같은 돈을 내고 낚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입질 파악부터 손맛, 조가 모든 면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더불어 채비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물어봐서 그 배에 물때에 맞는 채비를 살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어쨌든 부르는 게 값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싸게 구매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진짜 한 번만 체험해보고 끝 이런 거 아니라면은 적어도 한두 번 이렇게 가보면서 낚시의 매력을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미리미리 장비 정도는 세팅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너무 비싼 걸 사시는 것보다는 제가 권장을 드리는 거는 한 10에서 20만원 사이 정도의 장비를 세팅을 하시면은 굉장히 오래 쓸 수 있는 괜찮은 장비 세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게 궁금하시거나 이렇게 좀 있으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채비의 경우에도 선단에 전화해가지고 딱 3가지만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예약을 했는데 뽕돌을 몇 호 쓰는지, 그리고 채비를 뭘 준비하면 되는지, 그리고 미끼를 뭘 준비하면 되는지, 이 3가지를 물어보시고 미리 동네 낚시방이나 인터넷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물때 많이 걱정하시고 물어보시는데요. 복잡하게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유량 유속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저 같은 경우는 한 물에서 3물 사이 정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때 가면은 일반적으로는 좀 괜찮은 낚시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혹시라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댓글에 링크 하나 남겨놓을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인천 선상낚시 오시기 전 알아두면 좋을 3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려봤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거, 인천 하면은 바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항구도 있고, 그리고 차이나타운도 있지만 역시 저희 유정피싱 본사가 인천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곳도 유정피싱 매장 한켠에 촬영실이고요. 100평 규모의 직영 낚시 매장에는 직접 저희가 만든 낚싯대들 만져보고 흔들어보고 또 용품도 함께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인천 오셔서 배낚시 즐기신 뒤 뭔가 아쉽다, 장비가 아쉽다, 용품이 아쉽다 하시면은 유정낚시, 유정피싱 검색하신 뒤에 한 20분 안쪽의 거리로 오시면 됩니다. 사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참 먼 길을 돌아왔네요.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리고요.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보고서 매장에 오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촬영한다고 안에 들어와 있다 보면은 인사를 못 드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배도 나가시면서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나가시는데, 사실 저는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또 제가 부족한 것도 원하시는 콘텐츠 많이 듣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보니까 오시게 되면은 꼭 최스텝 어디 있는지 낚싯대 상담하겠다, 최스텝에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호출받고 쪼로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